자, 이번에는요, 애저 웹 앱을 설정하는 방법, 컴퓨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컬에서 한번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자, 앞선 데모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로컬에서 한번 실행시켜보면, 자, 뭐 이제 헬로 월드 수준으로 하나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번에는요, 웹.config 파일에다가 웹.config 파일에 자, 앱 세팅스라는 이름의 섹션에다가요. 자, 키값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key value에서 키값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값은요. 예를 들면 사이트 네임 또는 뭐 웹앱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자, 사이트 네임이라고 해서요. 사이트 네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캠프 웹 앱이라고 이제 이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냥 여기다가 이제 로컬이라고 써놓게 로컬에 만들어 놓은 컴캠프 웹 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시켜 보면 사이트 네임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사이트 네임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아웃 페이지에 가서요. 레이아웃 페이지에 가서 자, 타이틀 부분에 이제 타이틀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에다가 자, 여기 부분에다가요. 뭐 이제 홈 이제 애플리케이션 네임 부분에다가 한번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이제 그 configuration manager 앱 세팅에 제가 이름 만드는 거 사이트 언더스코어 네임으로 만드는 값을 가져다 출력하게 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로컬에서 컨트롤 F5 눌러서 로컬에서 테스트 해보면 이제 로컬의 컴캠프 웹 앱이라는 이름의 제목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즉, 이 정보는 웹.config 파일에 만들어 놨다는 거죠. 즉, 웹.config 파일에 만들어 놓은 값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다가 동적으로 사이트 언더스코 네임이라는 값을 읽어다가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재 웹사이트를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 웹.config 파일에 있는 이 값을 읽어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로컬에서 만들어 온 거를요. 애저 웹앱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덮어쓰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 설정 파일에서. 자, 그런 방법을 이제 데모로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빌드 솔루션 한번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은 환경 설정 파일을 사용하자. 그래서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이제 잠깐 이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조금 시간 걸리고 나서 이제 배포를 해 줄 거고요. 배포를 하고 나서 잠깐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실행시켜 볼 거고요. 잠깐만 기다려 놓고 제가 바로 게시가 완료가 되면 게시 완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로컬에 만들어 소스를 TFS 온라인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이제 체크인을 하고 나서요. 이제 빌드를 하고 자동으로 이제 배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고요. 이제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니까요. 이제 배포가 완료하는 시점에서 일단은 실행하는 것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외로 빨리 배포가 됐네요. 자, 배포가 완료됐고요. 배포가 완료됐으면 새로 고침해 보면 그린으로 다 뜨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서 자, 새로 고침하면 요 애플리케이션 네임 부분이 바뀌겠죠. 사이트 네임이라는 이름의 웹.config 파일에 만들어진 값으로 바뀌는데요. 제 기본 값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로컬 컴캠프 웹 앱스라고 이제 제가 기본 소스는 웹.config 파일에 있는
web.conf 파일에 만들어 놓은 요 로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이제 어쨌든 소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값은 이제 어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파일이라든가 이런 컨피규레이션 파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웹 앱의 루트로 잠깐 가보면요. 자, 웹앱 중에서 컴캠프라는 이름의 웹앱의 대시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이제 구성 파일, 컴퓨레이션 관련된 거는 구성이란 메뉴에서요. 여러분들이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일반 버전이고요. 보면 쭉 밑으로 내려보면 자, 앱 설정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웹.conf 파일을 어떤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site underscore nam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은 이제 이렇게 만들고 사이트 네임을 만들었는데 아까 로컬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로컬 컴캠프 웹 앱이 아니라 얘를 카피해서 이제 이거를 카피해 넣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로컬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서버 측에서 뭐 서버 측 컴캠프 웹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 측 환경 변수를 이렇게 이제 값을 한번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 언더스코 네임을 서버 측 컴캠프 웹앱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면요. 됐죠? 저장을 했어요. 그럼 서버 측 컴캠프 웹앱이라고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웹.conf 파일이 덮어쓰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컬 컴캠프 웹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 고침하게 되면 서버 측 컴캠프 웹 앱스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컬에서는 이제 로컬에 맞게 개발을 하다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키값, 앱 세팅이라든가 커넥션 스트링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로컬 소스와 상관없이 애저 웹 앱 관리자 모드의 구성 탭에서 여러분들이 구성 탭에 뭐 있는 기능 중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앱 설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와 밸류를 설정을 해서 그 값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이제 만들 소스를 배포할 때 추가적인 값은 이러한 앱 설정이라든가 이제 연결 문자열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도 로컬에서는 로컬에 맞는 제 데이터베이스 문자열을 사용하고요. 그 이름을 여기 키값과 값을 넣어놓게 되면 그 값을 어떻게 서버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애저 서버에 맞게 그래서 로컬에서는 로컬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거고요. 애저 웹앱에서는 애저 웹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연결 문자를 여기서 지정을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애저 웹앱에는요, 관련된 그 설정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대시보드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뭐 사용량이라든가 뭐 이제 일반적인 메뉴들이 오는 영역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메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오셨다 하시면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이고요. 배포는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과 함께 이제 배포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모니터는 뭐 LED 모니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웹 작업은 이제 하나의 이제 큰 주제이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웹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 단위로 이제 뭔가를 작업을 걸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큰 주제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냥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은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환경 설정 내용들이고요. .NET 프레임워크는 4.5를 사용하고요. 뭐 자바라든가 PHP를 사용하겠다 등등등이고요. 뭐 일반적인 뭐 이제 기본값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메인 이름 같은 경우는요. 기본값은 comcamp.azure 웹사이트.net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도메인을 사용했을 때 이 웹사이트가 실행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이제 기본은 안 되고요. 어디에서 크기 조정해서 잠깐만 크기 조정을 먼저 가볼게요. 크기 조정해서 지금은 이제 무료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유 기본 표준 이상으로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다 보면 뭐가 이제 되냐면 이제 공유로 체크해 놓게 되면 구성 버튼에 사용자 정의 도메인 여러분들의 실제 도메인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comcamp.com이라는 이름의 사이트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comcamp.com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comcamp.com이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메인 등록 업체에다가 change cname이라는 이름의 레코드를 하나 추가해서 comcamp.azuwebsite.net과 이제 comcamp.com이라는 이제 도메인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버전 이상일 때는, 즉 무료 버전이 아니라 유료 버전 이상일 때는 여러분들이 도메인 이름을 직접 여러분들의 도메인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타 뭐 SSL 바인딩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로깅을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러한 그 어떤 환경 설정 파일을 바꿔줄 수 있을 거냐, 기본 문서 딱 보시면 아시겠죠. 추가적인 어떤 처리기 매핑이라든가 기타 기능들을 이렇게 설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뭐 크기 조정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은 이제 무료 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공유 이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이트는 당연히 공유보다는 기본보다는 표준 이렇게 한 단계 이제 단계별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좀 더 이제 스케일업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기 조정, 즉 스케일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나의 웹사이트, 여러분들이 만드는 comcamp라는 이름의 하나의 웹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 통해서 인스턴스를 한 10개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버 10대가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뭐 이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케일업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연결된 리소스는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웹사이트하고 관련된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 메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기능들을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SQL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업 메뉴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특정한 저장소에다가 백업을 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백업 정책도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이제 대시보드를 포함한 이러한 이제 관리 메뉴들 같은 경우는요, 직관적이에요. 여러분들 딱 상태 보시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든지 이제 궁금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도움말 메뉴가 있어요. 도움말 메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말 메뉴를 클릭해서 특정 메뉴에 해당되는 도움말을 클릭해서, 여기가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웹 앱을 관리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스케일업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벌써 한 2년이 넘었죠, 벌써. 그래서 이제 크기 조정을 해가지고 스케일업해서 이제 무료 버전이 아닌 이제 기본 버전을 사용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온 실제 도메인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특정 도메인 땅쳤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웹 앱이 실행될 수 있게 해놓은 거를 한 2년 넘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사용도 좋고요.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웹 앱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애저 웹 앱에 대한 설정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셔야 되고요. 도움말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각각의 메뉴가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더 깊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웹사이트를 IIS처럼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관리해 보신 분들은 딱 보시면 이제 알만큼 직관적으로 메뉴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저 웹 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